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오늘도 사회 수업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회 수업은 교과서 92쪽에서 94쪽이 되겠습니다. 학습 주제는 가게와 기업이 만나는 시장을 알아보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재미나게 수업을 해봅시다. 먼저 수업 목차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선생님이 어렸을 때의 추억. 두 번째, 가게와 기업이 만나는 곳. 세 번째, 시장의 종류. 그리고 네 번째, 시장에서는 물건만 사고 팔까? 이러한 수업 흐름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의 어렸을 때의 추억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이 지도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살았던 바로 대전의 태평동이라는 곳입니다. 지도의 가운데 보면 태평 오거리가 있죠. 예, 5개의 길목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서 이젠 오거리라고 하고 있고, 보통은 네거리가 많이 있죠. 자, 선생님이 살았던, 그리고 지금도 부모님께서 살고 있는 집의 위치는 이 지도에서 조금 잘려 있지만 바로 이 곳이 선생님이 살았던 곳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녔던 주산암산 학원이 있는데, 지금은 이 학원이 사라졌고 이 자리에 이제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평 오거리 도로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는데, 예전에는 2차선 도로였어요. 예, 2차선 가는 방향 2차선, 그 다음에 오는 방향 2차선, 이런 좀 좁은 도로였는데, 지금은 왕복 5차선, 6차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도로가 굉장히 확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제 다녔던 목욕탕인데, 이제는 이 자리도 치과나 그 다음에 한약방, 그 다음에 가게 같은 게 이제 들어선 것 같아요. 어머니랑 그 다음에 누나랑 같이 이제 손잡고 이렇게 목욕탕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목욕탕에서 나오면 이제 목이 마르잖아요. 그 목욕탕이 더우니까. 그러면 이제 꼭 어머니께서 이 바나나 우유, 항아리에 담긴 그런 바나나 우유를 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 그 바나나 우유를 좋아했었고, 꼭 목욕탕에 갈 때는 어머니한테 그것을 사달라고 좀 졸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가정에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항아리 그 바나나 우유를 사줄 때도 있고, 아니면 요구르트를 사주셨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태평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예, 선생님이 어렸을 때도 어머니랑 함께 많이 자주 갔던 곳이고, 현재도 이제 전통시장이 많이 현대화 됐죠. 주차장도, 공영 주차장도 굉장히 넓게 생겼고요. 자, 이 태평시장에 어떤 들어가는 입구인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갔던 그 시장과는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이 위치는 같습니다. 태평시장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젠 점포들이 이젠 현대화 됐어요. 이렇게 번호판도 달려 있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죠. 아버지께서 그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종종 많은 아저씨들을 집에 초대했었어요. 그래서 꼭 어머니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항상 차려야 됐는데, 그때 꼭 어머니께서 주영아, 엄마랑 같이 시장에 같이 가자 이렇게 했고, 선생님은 같이 따라서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런 김치거리, 배추도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육점, 그쵸? 예. 그리고 이런 만두 같은 것도 파는 가게가
시장에는 많이 널려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입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와 손잡고 시장을 갔었는데 시장 입구에 있던 이 음식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 이유는 이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뱀처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 등 뒤에 숨어서 이렇게 시장 입구를 들락날락 했었는데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예, 힌트는 뱀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길게. 예.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잘 먹고 있어요. 선생님이. 예, 아이러니하죠.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을 아는 학생은 다음 주 월요일 등교 수업을 할 때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소정의 간단한 선물을 주겠습니다. 정답 발언의 기회는 딱 한 번뿐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교과서 92쪽 가게와 기업이 만나는 곳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92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준이가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간 모습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현준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고등어가 싱싱해 보이네요. 고등어가 오늘 들어와서 싱싱해요. 오늘 예쁜 그릇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구경해 보세요. 그릇이 참 예쁘네요. 이 그릇은 얼마예요? 새로 들어온 신발을 구경해보세요. 싸게 드립니다. 마침 신발을 새로 사야 하는데 어떤 신발이 좋을까? 이 옷이 멋져 보이는데 어떠니? 아빠, 저는 이 옷 입기 싫어요. 우와, 시장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정말 많구나. 이 물건은 다 어디서 왔을까? 네, 현준이처럼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기 위해 이곳에 갑니다. 또 이곳은 여러 기업에서 만든 다양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죠.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장에 있는 물건들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져서 시장에 오게 되는 걸까요? 교과서 92쪽에 있는 그 4가지의 그림 중 한 가지인 구두를 만드는 영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곳 공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손으로 구두를 만든다. 물론 기계의 도움을 받지만 기계가 알아서 구두를 찍어내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손작업 없이는 기계도 무용지물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공정마다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밑창 하나를 만들기 위한 공정도 여러 가지다. 모양을 만들어 꿰매고 박고 다듬고 실로 엄청난 정성이 아닐 수 없다. 디자인과 실용성, 기술에 따라 각기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하다 보니 한마디로 예술에 가까운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성의를 다하지 않으면 금방 티가 나기 마련이다. 때문에 이곳 공장에서 일하는 숙련공들은 대부분 10년 내외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밑창을 실로 박음질하는 작업은 고가의 재화제법이다. 쉽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한 번에 곡선 모양을 제대로 만드는 것은 아무나 해낼 수 없다. 구두를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굉장히 쉽게 만들고 있어서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0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기술자만이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교과서 93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라는 그 단어는 한자어인데요. 저자시, 그 다음에 마당장으로
이루어진 한자어입니다. 이 저작거리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그때의 바로 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은 바로 이 저작거리의 마당에서 서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게, 즉 물건을 소비하는 가게와 그 다음에 기업,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 기업이 서로 다양한 형태의 시장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게와 이 기업은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가게는 물건을 좀 더 싸게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비싸게 아니면 생산 비용을 최소화해서 물건을 팔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게와 기업은 약간의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나 가게와 기업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에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과서 93쪽에는 전통시장, 대형 할인점, 그리고 텔레비전, 홈쇼핑, 그리고 인터넷 쇼핑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이거에 대한 동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란 여러 가지 상품을 사고 파는 일정한 장소를 말해요. 많은 가게들이 모여 있는 곳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사고 파는 곳이라면 어디든 시장이랍니다. 전통이 살아있는 재래시장과 특정한 물건을 파는 전문시장, 여러 가지 물건이 모여있는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집에서 가까운 슈퍼마켓과 편의점, 그리고 문방구도 모두 시장이랍니다. 우와, 시장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우리가 집에서 더 편안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장도 있어요. 네? 집에서 물건을 사는 시장이요? 바로 TV 홈쇼핑 그리고 인터넷 쇼핑이죠. 이 두 가지는 집안에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에 앉아서 쉽게 살 수 있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미용실은 미용 기술이라는 서비스를 사고 팔아요. 또 병원에서는 진료라는 서비스를 사고 팔죠. 이렇게 물건이 아닌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도 시장이랍니다. 네, 시장에 종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면 앞으로 등장할 시장에는 어떤 시장이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94쪽입니다. 자, 시장에서는 물건만 사고 팔까? 시장에서는 물건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노동력을 사고 파는 인력시장, 그리고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식시장, 다른 나라의 돈을 사고 파는 외환시장, 집이나 땅을 사고 파는 부동산 시장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은 회사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증서라고 교과서 94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동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잘 보았나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세 가지 의식주에 부동산 시장은 주와 관련된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느덧 수업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가게와 기업이 만나는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각종 물건들을 사거나 팔고 있었죠. 그런데 시장은 물건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 그리고 주식, 그리고 외환. 이 외환에는 다른 나라의 돈이 포함되겠지만은 금이나 은 또는 구리, 그 다음에 텅스턴 이런 강물 자원들도 서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또는 땅 등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을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회 수업 시간 때 만나요. 안녕!